혜선아, 나 정말 더는 못 살겠어. 제발 진심이야. 이혼해줘.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앞으로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야? 네가? 나는 네가 앞으로 행복한 꼴을 절대 못 봐. 사람 마음은 변할 수도 있잖아.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같이 살 수 있겠어? 아니, 나는 내가 불행한 모습 보며 살 거야. 끝까지 너 발목 붙잡고 살아줄 테니까. 그 여자랑 행복해지긴 틀렸어. 왜냐고? 내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도 윤정우와 박혜선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죠. 오늘도 그 얘기를 꺼내야 했어요.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그러나 결코 끝나지 않는 그 대화 말입니다. 혜선아. 정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우리 이제 정말 끝내자. 혜선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그릇을 헹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정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이 대화가 또다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우리 둘만 남았잖아. 정우는 목소리에 힘을 주려고 애썼어요.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혜선이 드디어 몸을 돌렸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치 돌처럼 굳어있는 표정이었죠. 또 그 소리냐? 혜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몇 년째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정우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중학교 교장으로 30여 년을 일하며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해왔지만 자신의 아내만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사는 삶은 고통일 뿐이야.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둘 다 불행하잖아. 혜선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늘했죠. 불행하다고? 혜선이 정우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럼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야? 내가? 정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혜선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행복한 꼴을 절대 못 봐. 혜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끝까지 책임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어요. 복수였죠. 자신을 향한 차가운 복수심이었습니다. 정우는 혜선이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진과의 만남을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혜선의 표정과 말투에서 느낄 수 있었죠.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혜선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정우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 상처만 주고받으면서 뭘 하자는 거야? 상처? 혜선이 비웃었어요. 지금까지 누가 누구한테 상처를 줬는데?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진과의 관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혜선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초라해짐을 느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혜선이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절대 도장 안 찍어. 정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대화는 항상 이렇게 끝났어요. 혜선의 단호한 거부로 말입니다. 정우는 답답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저녁이 되어 정우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미진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 미진의 목소리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응, 좀.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 만날까? 오랜만에 좋은 곳으로 가자.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은 미진의 따뜻함이 필요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혜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죠.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멀어진 걸까? 답은 없었어요. 다만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정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혜선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끝까지 책임져.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우는 알 것 같았습니다. 혜선은 자신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였어요. 끝까지 말입니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질질 끌 수는 없었어요. 혜선이 자발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생각했죠.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고 이제는 그 돈을 써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우는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았어요.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침착한 남자였습니다. 정우의 사연을 들은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조정 이혼, 그것도 안 되면 재판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다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한다면 말입니다. 정우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미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결정했구나. 이제 시간 문제야. 길어봐야 1년 안에는 끝날 거야. 하지만 정우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혜선은 조정 신청서를 받자마자 자신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소송을 지연시키기 시작했죠. 양육권이요? 조정위원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녀분들이 모두 성인이신데요? 혜선의 변호사가 나섰어요. 막내가 아직 대학생입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립해서 자취를 하고 있잖아요. 정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책임이 끝난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조정은 계속 연기되었어요. 재산분할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선 측에서는 정우가 교장 재직 시절 받은 모든 수당과 퇴직금, 심지어 연금까지 꼼꼼히 따져가며 자신의 몫을 주장했어요. 결혼 생활 35년 동안 제가 희생한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혜선이 조정석에서 말했어요. 약국을 운영하다가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접었거든요. 정우는 답답했습니다. 혜선이 약국을 접은 건 수지가 맞지 않아서였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었죠. 더 큰 문제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혜선 측에서는 정우의 외도를 주장했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는 논리였죠. 증거가 있습니까? 정우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의 행동 패턴이 변했어요. 혜선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외출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이상하고요. 정우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 외도를 입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조정은 석 달째 계속되었어요. 정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번 법원에 나가서 변호사비를 지불하고 혜선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어요. 무엇보다 미진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 미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금방 끝날 거라고 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거의 다 끝나간다고. 하지만 정우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혜선은 정말 끝까지 갈 작정인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혜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 나 좀 놔줘. 혜선은 소파에 앉아 정우를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승리감과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어요.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혜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하자. 혜선은 정우의 머리 위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지겨운 존재일 뿐이었죠. 일어나. 혜선이 차갑게 말했어요. 꼴 보기 싫어.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정우는 미진을 만났습니다. 미진은 정우의 지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 미진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정우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혜선의 의지가 생각보다 강했거든요. 과연 언제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끝날지 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 이혼을 준비하자고 했어요. 조정이 계속 실패하고 있으니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재판 준비 과정에서도 혜선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서면을 제출할 때마다 반박 서면이 나왔고 증인 신청에도 이의를 제기했어요. 정우는 점점 병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우는 법정에서 나오며 휘청거렸어요. 오늘도 혜선 측 변호사의 날카로운 추궁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거든요. 미진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정우는 거부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혜선과 마주쳤어요. 혜선은 정우를 지나치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제 좀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혜선은 정말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우는 거울을 봤습니다. 몇 달 사이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 몸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날 저녁 정우는 또다시 혜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말이에요. 혜선아.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나 좀 놔줘. 정말 제발. 혜선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정우의 말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모컨을 누르는 손이 살짝 멈춘 것을 정우는 놓치지 않았어요.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혜선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정우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냥 우리 둘 다 이제 그만 편해지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혜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정우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묘한 만족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죠. 정말 나 없이도 괜찮겠어? 혜선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로 설득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혜선은 한참 동안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이혼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사인해. 혜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조건이 있어. 혜선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하고. 정우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조건이 상당히 불리했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감수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혜선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2번 다시 나한테는 오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상황이었어요. 알겠어.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선은 차가운 얼굴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정우도 따라서 사인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이제 자유야. 혜선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대신 2번 다시 나한테는 오지 마. 정우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드디어 원하던 자유를 얻었지만 왠지 허전한 기분이었거든요. 3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끝났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미진이 기뻐했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 미진과의 통화를 끝내고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유독 많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우는 이사를 준비했어요. 미진과 함께 살 집을 구했고 필요한 가전제품들도 새로 샀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혜선은 정우가 짐을 싸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잘 살아. 정우가 짐을 다 챙기고 나서 말했어요. 혜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끼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정우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정우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혜선은 정우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승리감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어요. 정우는 새 집으로 가는 길에 미진을 만났습니다. 미진은 환하게 웃으며 정우를 맞아줬어요.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 미진이 정우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우도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정우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미진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정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미진은 정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영화도 보고 주말에는 드라이브도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을 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날씨가 좋은데 한강에 갈까? 미진이 밝게 제안했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산책이나 하자.
정우는 미진의 손을 잡고 한강 둔치를 걸었어요.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자신들만 나이가 많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잘했네. 이혼하기로 결정한 거. 미진이 정우의 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할 걸 그랬어. 하지만 그런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정우는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침이 조금 나고 가끔 숨이 찬 정도였거든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네. 정우가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미진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기침이 밤새 계속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했습니다. 식욕도 떨어져서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네. 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진도 이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자. 정우는 미진의 권유에 따라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권했어요. 정우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세요. 그 일주일이 정우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미진도 불안해했지만 괜찮을 거라며 정우를 위로했습니다. 설마 큰 병이겠어? 그냥 폐렴 정도 아닐까? 하지만 정우는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몸의 신호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밤에 식은땀을 흘리고 체중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왔어요. 정우는 미진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정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진의 손이 정우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조기 폐암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정우의 귀에 울려 퍼졌어요. 다행히 초기 단계라서 치료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정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진도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지만 정우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리가 하얗게 비워진 기분이었거든요. 겨우 자유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병이 자신을 올가매는 거였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정우와 미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둘 다 충격이 너무 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을 거야. 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초기라고 했잖아.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 하지만 미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우도 그걸 느꼈습니다. 미안해. 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왜 미안해? 내가 일부러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하지만 정우는 정말 미안했어요. 행복한 새 출발을 꿈꾸던 미진에게 이런 짐을 지워주게 되어서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우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졌습니다. 35년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병이 찾아온 거였어요. 미진은 인터넷으로 폐암에 대해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치료법, 생존율, 부작용 등등. 하지만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정우가 미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이겨내는 거지. 하지만 미진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정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을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미진은 일찍 잠이 들었지만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미진이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 텐데. 정우는 불안했습니다. 혜성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얻은 자유가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또 다른 감옥에 갇히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감옥의 말이에요. 다음 날 정우는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수술 날짜도 잡혔어요. 미진은 정우와 함께 병원에 왔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곧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야. 미진이 억지로 밝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미진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건강할 때의 사랑과 아플 때의 사랑은 다른 것이었거든요. 정우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암세포를 모두 제거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병실에 누워있는 정우의 모습은 수술 전과 많이 달랐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몸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아파? 미진이 정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진통제 덕분에 참을 만해.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어요. 미진도 그걸 느꼈습니다. 처음 며칠은 미진이 병원에서 밤을 새워가며 정우를 돌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진의 표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내가 괜찮다고. 정우가 미진을 배려하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아? 혼자 있어도? 응, 간병인도 있고 간호사들도 자주 와. 걱정하지 마. 미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병원에 계속 있는 게 힘들었거든요. 소독약 냄새, 환자들의 신음소리, 우울한 분위기. 모든 게 미진에게는 버거웠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정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구토가 심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맛도 없어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여보, 좀 먹어야지. 미진이 죽을 떠서 권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 먹으면 토할 것 같아. 미진은 답답했어요. 정우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우도 미진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병문안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일이 바쁘다거나 몸이 안 좋다거나. 미진아, 넌 어떻게 지내?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일은 잘 돼? 응, 그럭저럭. 대화가 점점 짧아졌어요. 예전처럼 다정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만 흘렸습니다. 정우는 불안했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정우는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미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미진아, 오늘 병원에 안 와? 오늘은 좀 바빠서. 그럼 내일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정우에게는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정우야.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정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예감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갈게. 아니, 전화로 얘기하자. 정우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전화로 이별을 통보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진아, 뭔 얘기인지 알겠지만. 정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치료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어.
아니야. 미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 아픈 사람은 만날 자신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미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미진아, 제발. 미안해. 나는 건강한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자신을 위해 이혼까지 한 미진이 이렇게 쉽게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미진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거였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35년간 혜선과 불행하게 살다가 겨우 자유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했던 미진마저 떠나버렸어요. 결국 혼자구나.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간병인이 들어와서 정우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보다 더 아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어요. 갈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정우는 택시를 타고 예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혜선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찾을 곳은 정말 혜선밖에 없었거든요. 택시에서 내린 정우는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혜선이 과연 자신을 받아줄까? 분명히 거절당할 텐데.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인종을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정우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우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혜선은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사이에 정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살은 빠져서 뼈만 남았고 머리카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이 처참해 보였어요. 왜 여기 와? 혜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혜선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우야, 무슨 일이야? 혜선이 조금 다가왔습니다. 정우의 처참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나한텐. 정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밖에 없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선은 모든 걸 이해했어요. 정우가 아프다는 것, 그리고 미진이 떠났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혜선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우는 혜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마치 마지막 간청을 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미안하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제발 돌아가자. 혜선은 정우를 내려다봤어요. 한때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간 남자가 이제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일어나. 혜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꼴 보기 싫어. 하지만 정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무릎을 꿇은 채로 간청했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줘. 정말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다고? 혜선이 비웃었어요. 그 여자는 어디 갔는데?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진 얘기를 꺼내기가 부끄러웠거든요. 떠났어? 혜선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혜선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건강할 때만 좋다고 하던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도망가지. 정우는 혜선의 말에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혜선은 한참 동안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혜선아, 정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나 좀 도와줘. 혜선은 문을 완전히 열지도 닫지도 않은 채 서 있었어요. 정우를 들여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미진이가 널 떠나니 그제서야 내가 생각났니? 혜선이 창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정확했거든요. 미진이 있을 때는 혜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물 정도로 여겼어요. 그동안 행복했어? 혜선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 당연하지. 남의 남편 빼앗아서 무슨 행복이 오래가겠어. 혜선의 말이 정우의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나한테 왜 와? 혜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갈 곳은 없어? 없어. 정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없어. 자식들한테는 왜 안 가? 말할 수 없어. 부끄러워서. 혜선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우의 처지가 얼마나 막막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일어나. 혜선이 다시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있지 말고.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너 많이 아파? 혜선이 물었습니다. 폐암이야.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선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암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였습니다. 수술은 했어? 응, 했어. 지금 항암 치료 중이야. 혜선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정우를 미워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거든요.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병원에는 왜 안 있어? 거기 있기 싫어서. 정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선은 한참 생각했어요. 정우를 받아주면 또다시 고생길이 시작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쫓기에는 너무 처참해 보였어요. 들어와. 혜선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조건이 있어. 혜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치료는 제대로 받아야 해. 그리고 나한테 사랑을 바라지 마. 그냥 동거인 정도로 생각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각오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나아지면 또 다른 여자 만나러 가더라도 상관없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모르는 일이지. 혜선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혜선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이 떠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안방은 내가 쓸 거야. 혜선이 말했습니다. 넌 작은 방에서 자고. 알겠어. 정우는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적어도 혜선이 자신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선의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정우는 더 이상 살고 싶다는 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혜선이 아침마다 반복해서 말했어요. 가기 싫어. 정우는 침대에 누워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혜선은 답답했어요. 정우가 치료를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거든요. 자신에게 돌아온 것도 결국 죽으러 온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 왔어? 혜선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죽으려고 온 거야?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거든요. 왜 혜선에게 왔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가끔 혜선이 식사를 가져다 줘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점점 말라가는 정우를 보며 혜선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렇게 죽을 거면 왜 살려고 애를 써? 혜선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갑자기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혜선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선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우리 마지막 생일 기억나? 혜선은 고개를 돌렸어요. 정우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내 생일 말하는 거야? 응. 작년에 케이크 사왔던 거. 혜선도 기억했어요. 정우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일을 챙겨준 날이었죠. 그때도 이미 둘 사이는 냉랭했지만 정우는 어색하게나마 케이크를 사왔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잖아. 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마워한다고. 그랬나? 응. 그때 잠깐이지만 예전 같았어. 혜선은 그날을 떠올렸어요. 정우가 케이크를 사오자 순간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곧 현실로 돌아왔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좋은 기억인 것 같아. 정우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혜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우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 이후로는 정말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후회돼? 혜선이 물었습니다. 뭘? 미진이랑 만난 거. 정우는 한참 생각했어요.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거든요. 모르겠어. 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결국 아무도 가질 수 없었네. 그 말을 듣고 혜선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우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혜선도 미진도 정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잖아. 혜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했어.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고 정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혜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의 말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날 밤 정우는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실제로는 집에 있었지만 꿈속에서 병원에 있었어요. 텅 빈 복도에는 정우 혼자만 있었습니다. 결국 혼자구나.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꿈속에서 정우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교사로 시작해서 교장까지 올라간 성공적인 커리어, 35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늦은 사랑. 하지만 끝은 이렇게 쓸쓸했습니다. 정우는 꿈에서 혜선과 함께한 마지막 생일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때 혜선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아마 그때가 정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둘 사이에 사랑이 남아있던 마지막 순간 말이에요. 미안해, 혜선아. 정우가 꿈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아침에 깨어난 정우는 더욱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혜선이 아침을 차려줬지만
정우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굶으면 더 빨리 죽어. 혜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상관없어.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병원에 가자. 하지만 정우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더 이상 치료받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스스로를 비웃듯 중얼거렸어요. 결국 난 아무도 가질 수 없었네. 혜선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우가 정말로 포기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죽고 싶으면 죽어. 혜선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상관 안 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정우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우는 그날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는 펜과 종이를 달라고 했어요. 혜선은 의아해하면서도 가져다 줬습니다. 뭐 쓸 거야? 편지. 누구한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혜선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정우는 오랫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무엇을 쓰는지 혜선은 알 수 없었지만 정우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어요. 편지를 다 쓴 정우는 봉투에 넣어서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됐어.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선은 불안한 기분이었어요. 정우의 행동이 마지막 인사 같아 보였거든요. 정우가 편지를 쓴 지 며칠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이 나기 시작했고 의식도 흐릿해졌어요. 혜선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항암 치료를 중단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이라도 치료를 재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우는 거부했어요.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치료는 싫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의사가 혜선에게 물었습니다. 전 부인이에요. 혜선이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지만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가족들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혜선은 망설였습니다. 정우의 자식들에게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정우가 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정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깨어나도 몇 마디 말을 하는 게 전부였어요. 혜선아. 정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 뭐가? 받아줘서. 혜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심경이었거든요. 정우를 미워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우는 점점 더 많이 잠들었고 깨어있는 시간도 짧아졌어요.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선은 정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호흡도 멈춘 상태였습니다. 혜선은 간호사를 불렀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오전 8시 1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혜선은 멍하니 정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장례 준비는 혜선이 혼자 해야 했습니다. 정우의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도 아버지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특히 이혼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돌봐주셨다고요? 큰아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냥 갈 곳이 없어서. 자식들은 미안해했지만 혜선은 괜찮다고 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우의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정우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한 동료가 혜선에게 말했어요. 너무 일찍 가셨네요. 혜선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혜선이 정우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였어요. 겉봉에는 혜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선은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어요. 혜선아,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다음 생에는 꼭 너랑만 살게 해줘. 상처 줘서 정말 미안했다.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 고마워한다는 말도 충분히 못했어. 내가 나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다. 미진이와의 일은 정말 잘못이었어. 하지만 너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너였다는 걸.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편지를 읽은 혜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한 기분이었어요. 지금 와서 사랑한다고? 혜선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정우도 자신 나름대로는 진심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혜선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너랑만 살게 해줘라는 부분에서 잠시 멈췄어요. 정우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생에 혜선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혜선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생에 그때는 내가 널 먼저 버릴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 혜선은 편지를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우가 좋아했던 5월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혜선은 혼자가 되었어요. 정우와의 35년 그리고 마지막 몇 개월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끝이 난 거였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저녁이 되어 혜선은 정우가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그 방이 필요 없었거든요. 정리하면서 정우의 흔적들을 발견했지만 혜선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모든 정리를 마치고 혜선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우가 자주 앉던 소파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을까? 정우를 받아준 것이 맞았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정우가 혼자 죽지는 않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혜선은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어요. 다음 생에는 내가 널 먼저 떠날 거야. 그때는 내가 이런 기분을 느껴봐. 밤이 깊어갔지만 혜선은 잠들지 않았어요. 정우와의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았던 때도 나빴던 때도 모두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혜선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젊은 시절의 정우를 만났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하지만 그것도 꿈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혜선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였지만 혜선은 담담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는 여전히 있었으니까요.